때는 1797년 한적한 어촌마을 부산 용당포에 수상한 배 한 척이 출몰합니다. 갑판 위에는 배만큼이나 낯선 얼굴들도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I see a village, I think. I think people are living there. I see them, You see Captain. I see them. 이 배의 주인은 영국인 함장 브루튼. 그가 이끈 이 영국 군함은 부산을 탐사한 최초의 이양선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고? 사람이가? 귀신이가? Hello. Hello, everyone. Hello. Hello. 코가 삐죽한 게 그 신기하게 생깁니다. Everyone, calm down, please. Calm down. I am Captain Broughton from England. We are conducting a survey of the North Pacific. 함장 브루트는 9일간 이곳에 머무르며 해역 조사는 물론 부산의 문화도 함께 기록합니다. Please tell me, what is this? What do you call the sun? What is this? 야가 지금 오락하는 게고. 아니 말길라라 뭐야 대화를 하지. 아이고 답답이리. 아버지. 하늘에 있는 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 해만하는 기가. 저거는 해. 해? 아 해. 해? 해. Ah, 해. Right down the wood. 해. What about this girl? What do you call this girl? 말수이 말하는 기가. 말수이 야너 계집아. 야너 계집. 계집? 계집. 계집? 계집. 이렇게 손짓 발짓 보태가며 어렵게 얻어낸 단어들은 훗날 브루턴의 항해기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해, 달림, 물, 묻, 자연을 나타내는 말부터 사내, 기집, 장단지, 손가락이라 상당히 재밌죠? 네. And what about this place? Where are we? Where are we? 아 여기는 조선. 조선? 조선. 저거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 지명을 좀 묻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고 이제 영어로 물었는데 이 주민들이 나라 이름을 묻는 줄 알고 답을 조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브라톤 함장이 한 7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항해기를 이제 만들었죠. 그 부록편에 보면은 부산항 그 항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항의 그 모습을 그린 그 해도가 있는데 그 해도상에 보면은 위에 부산을 그 조선 이렇게 조선항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부산항 대신 조선항이라 적혀 있는 브루톤의 항해도. 이 지도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자성대에서 외관으로 이르는 부산포 일대 중 마을은 단 4곳뿐이라는 점으로 이것은 당시 부산포 일대가 작은 어촌에 불과했음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항구의 모습을 갖춘 부산항. 과연 당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작은 고깃배들만 유유히 드나드는 한가로운 풍경으로 반달 모양의 천연 해안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 자갈치 역시 모래 대신 자갈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해안이었고 초량해안 너머 자생대가 있었던 부산진 마을엔 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00년대 무렵 작은 어촌 마을 부산포의 모습입니다. 부산포라 이래 할 때 지금은 부산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업을 넉넉히 할 배가 넉넉히 할 수 없는 거. 또 하더라 해도 소금에 절여 가지고 보낸다든가 말려 가지고 보낸다든가 하는 거. 이거 생산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내륙의 생산보다는
못하다 해가지고 빈천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당시 동래부 지도를 보면 부산이란 지역은 동래부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가 아니라 동래부 부산면이었던 것이죠. 해안가에는 일본인 거주지 초량 외관과 부산진성이 있을 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내륙인 동래읍성 주변이었습니다. 부산의 그 행정 관할 구역이 기장군과 일본전 여기 강서구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제 동래부 관할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래부의 행정 중심지가 바로 지금의 동래구, 거기 이제 동래성이 있는 동래읍성이 있는 바로 그 지역 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일본인 거주지를 보장하여 교역을 하자는 부적의 조약을 또다시 맺습니다. 이로써 부산은 조선에서 제일 먼저 항구를 열게 되었고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게 됐죠. 기존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초량 외관은 전관 거류지로 확대됐습니다. 자유무역이 가능하게 되자 계양장 부산포에는 물건을 사고 팔려는 조선인과 일본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아이고 김씨 어딜 그리 급하게 가는겨? 우리 지금 부산포에 가는 길 아닙니까? 부산포? 그 멀리까지 무슨 일로? 에이, 이 형님 아직 소식 못 들었는가 봐. 이제부터 부산포에 일본 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돼갖고 일본인들하고 무역하는 객주가 많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 밑에 가면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할 것 같고 잘만 하면 평생 꿈도 못 꿀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진짜가? 예, 진짜입니다. 저게 건넜지 춘식 애비도 그 간지 딱 보름이 됐다던데 집에 보내온 돈만 해도 막 애국 된다디. 엄마야, 뭐 우리만 몰랐노? 어쩐지 춘식 엄마 입이 귀에 걸려갖고 막 돌아댕기더만. 우리도 막 이참에 부산포에 가서 일 자르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형님 집도 그만 일하지 말고 같이 가입시다. 지금 이게 고민할 일입니까? 이 밭대기 좀에 농사해갖고 아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같이 가입시다. 그래 이거보다 안 낫겠나? 김씨 우리도 같이 가자. 응? 아이고 생각 잘하십니다. 부터 가입시다. 자, 가자. 개화기에 쓰인 신소설을 보면 당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쫓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부산포에 정착하는 등 부산포를 찾는 사람들로 줄을 잇는 모습이 소설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개항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난 일본인들, 거주지를 확장해야 했던 그들의 선택은 매립이었습니다. 산이 앞으로 쑥 물가로 밀어져 나오면서 그리고 또 북쪽으로 이렇게 쌍산이 이랬죠. 덩어리가 두 개를 이렇게 따고 쌍산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산을 영선산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산은 영국 조개지가 있다고 영국 조개지 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요 위에 절개지 붙어서 쫙 끊어서 이 흙을 갖다 몽땅 들어가지고 바다를 메운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제 바다 쪽으로 모두 메운 거예요. 지금의 중앙동 일대는 전부 매축을 해서 새롭게 생긴 땅이었습니다. 이른바 세마당이라고 불렀죠. 지금의 중앙동 일대에 쌍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봉우리를 깎아내 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부두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4년에) 걸쳐 진행된 험난한 공사. 일본은 초량 외관 지역에서 쌍산을 넘어 부산진 일대까지 주거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내륙으로 뻗어가려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착평을 하고 매립을 했다는 것은 이쪽 지역, 일본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이쪽 지역과 동네 사람들, 우리 지역하고 같이 서로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세력과 기반을 좀 더 동네 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붙어서 저쪽 서울까지 이르는 많은 그 물자들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송출이 여기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일본에서 가져왔던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 지역인 한양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산포 지역과 동네 지역을 맡고 있던 산을 허물고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은 경부선 철도였습니다. 이때부터 일제는 명실상부한 대륙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죠. 이 시기에 부산 역사 건물과 같은 최신식 근대 건축물들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르네상스풍의 부산 역사, 붉은색 벽돌이 화려한 부산 세유관 청사 등 부산항 일대는 근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 공공 건물들, 뭐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편국이라든가, 또 뭐 그 당시에 이제 영사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서양식 근대 건축 또는 고딕 양식, 뭐 르네상스 양식의 어떤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지었는데 그것은 이제 일본이 이제 어떤 제국으로서의 이제 자기들의 면모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던 중 1910년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빼앗기는 한일 병탄이 일어납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포 지역은 행정적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죠. 같은 해 10월 1일 일제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하는데 부산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방 관제에 의해 부제를 실시하면서 부산부가 생겨나고 그 아래로 동네 지역까지 편입되면서 동네부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의 시청 역할을 했던 부산부청 건물. 이 부청은 더 이상 동네가 아닌 외관이 있는 부산포 근처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부산포가 작은 어촌이 아닌 이 지역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1906년이 되면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합니다. 그 개편 작업할 때에 부산부라는 것이 비로소 나타나는데 그로부터서 1910년 10월 1일이 되면 조선 총독부에 해가지고 관제가 정식으로 관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동네부에 속해져 있던 동네군에 속해져 있던 모든 구역을 몽땅 같이 합쳐서 부산부락하는 행정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 이곳으로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산부의 탄생은 동네를 중심으로 하던 전통 도읍을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동네부 동원에서는 마지막 동네부사가 업무를 보는데 이로써 동네부의 마지막 업무가 끝이 났소. 다들 고생 많았어. 부사님, 외놈들 때문에 이렇게 쉽게 동네부가 없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저희가 부사님을 도와 뭐든지 하겠으니 말씀만 해주이소. 예? 자네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나라를 빼앗겼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은가. 피눈물이 나지만 거사를 위해 지금은 잠시 일보 후퇴하세. 그동안 수고 많았어. 부사님. 자, 이게 동네 무민 호적대장 전부입니다. 외놈들한테 조선 사람들 혈세가 빼앗기지 않도록 다 태워 없애버립시다. 그래,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원통하지만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네. 자, 누가 보지? 어서.
동네 지역의 유지들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호족대장을 불태워 묻었습니다. 당시 재를 묻었던 자리엔 그들의 뜻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동네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전통도시 동네와 작은 어촌마을 부산포. 그 부산포가 지금 부산의 근간을 이루게 된 토대는 바로 계양이었습니다. 계양을 통해 부산은 전통 공건 사회에서 국제 해양 도시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